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거 주인공입니다. 썸네일 같은 거잖아. 수제 파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연 이 파기름을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요리가 진심으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누를 수 있잖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냉동실에 팥뿌리랑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모아서 얼려 놓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야 1kg 너무 많은데? 안 할래, 너무 많아. 다시 마음을 바꿔서 반만 하겠습니다. 500g. 그냥 일반 파를 사용하셔도 돼요. 대파 같은 거 막 썰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크게 썰어 사용하셔도 되고, 쪽파 썰어도 되고, 다 써도 됩니다. 파 500g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름의 양은 1컵, 2컵, 3컵, 4컵. 그러면 거의 1리터잖아요. 거의 보통 2대1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파에 비해서 기름이 조금 너무 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 파기름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진짜 진심인데, 진하지도 않고 파 향기도 나오지 않는 그런 기름을 굳이 뽑아야 될 이유는 제 생각엔 없다. 파에는 수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빠박빠박 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딱 뚜껑을 닫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냥 센 불로 빠글빠글 끓여주시면 됩니다. 파에서 수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뚜껑을 닫아놓고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 그렇다고 하네요. 수분이 이렇게 얼른 날아갔으면 뚜껑 열어 놓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수분이 뚜껑에 이렇게 이슬처럼 맺히잖아요. 얘네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지옥이니까 수분이 날아갔으면 이렇게 그냥 계속 끓여주시면 됩니다. 거품이 이렇게 쭈글쭈글 많이 난다는 거는 아직도 수분이 있고 멀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됐네. 근데 한 10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약간 뿌리 쪽은 이제 거의 튀겨진 느낌, 그런 비주얼로 이렇게 변합니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직 냄새는 끝났어. 냄새는. 자, 이렇게 파란 애들이랑 얘네들이 정말로 바사삭 이렇게 튀겨지면 이제 거의 끝내야 돼요. 여기서 더 태우면 이 기름의 쓴맛이 날 수도 있고 맛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불을 껐고 색깔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하게 되면 망해요. 불을 끄고 여기서 지금 건지지 마시고 그냥 요대로 두세요. 요대로. 그래갖고 남은 잔열로 얘네들이 수분을 더 날리고 더 튀겨질 수 있도록. 자, 비주얼은 이 정도 비주얼. 파기름은 그냥 요대로 건지시면 됩니다. 이 기름이 상온에서 어느 정도 식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자, 그럼 다음 거. 또 방심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어. 불을 끄고 나서 끄자마자 마늘 4분의 1컵 85ml. 처음부터 마늘을 넣고 마늘을 태우면은 전혀 좋지 않아요. 지금 넣어도 마늘에 충분히 향이 다 빠지고 남으니까 이렇게 불 끄고 나서 지금 마늘을 4분의 1컵을 넣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요대로 식을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파기름은 이렇게 뽑았고, 이미 뽑아놓은 파기름을 이렇게 했으면 이건 냉장 보관해야 될까요? 실온 보관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는 어떠한 뭐 약품이나 이런 것도 타지 않았으니까 동물성 기름이 아니고 콩기름, 식용유에다가 파를 넣은 거라서 솔직히 밖에 내놔도 거의 안 썩는다고 보시면 돼요. 난 그래도 이걸 언제 다 먹을지도 몰라 라고 하시면 전 냉장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전 지금 냉장고에서 바로 빼온 거고. 자, 그러면은 바로 볶음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파기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면 일단 대파든 쪽파든 10g 정도, 요게 두 개라서 많아 보이지만 얇아서 1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걸 썰어 놓고 10g의 파를 송송송송 썰어서 과연 식용유에다가 파를 볶았을 때 정말로 그렇게 극적인 효과가 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자고요. 저는 많이 해봤지만 그 정도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파기름, 어떻게 파의 향을 극적인 효과를 내면서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뭐 야매와 편법 이런 거의 끝판왕인 아부장에게는 그냥 편하게 냉동 혼합 야채 원하시는 만큼, 저는 테이블스푼 기준으로 했을 때 3테이블스푼 정도를 넣겠습니다. 3테이블. 그러면은 한 50에서 60g 정도 될 거예요. 볶음밥이 너무 단조롭다,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냥 냉동 해물 믹스 대략 한 100g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해동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숙입니다. 자숙이 뭐냐, 다 이거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뜯어서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냥 이거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저희가 찝찝하니까 물에 한번 데치기도 하고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광고 아니고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거 광고를 왜 해요? 버리자. 제 거를 광고해도 잘 안 됩니다. 볶음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 제가 영상을 솔직히 이거저거 남의 걸 보질 않아요. 잘. 왜냐면 색깔 묻을까봐 옛날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식용유, 그냥 뻔하디 뻔한 식용유를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켜줍니다. 똑같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 팬을 달구래요. 예열을 하라 이거지. 예열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앵글 한번 바꿔볼까? 불을 아예 줄여놓고 가겠습니다. 저 이거 찍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음성 들리죠? 이런 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혼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맞추고 한번 당겨보고, 자, 그대로 진행을 해보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라든가 그런 건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게 세지 않은 화력이에요. 일로 와. 그럼 여기다가 이제 파를 넣으라 그러거든. 그 파기름을 뽑고 요리를 하자 그래. 파 넣었어. 좋아. 파를 볶으래. 보통은 파를 다 볶습니다. 이렇게. 네. 볶아. 얼마나 볶아야 되는데요? 5초에서 10초만 볶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더 볶으면 그냥 타요. 볶음밥이 지금 벌써 여기에 지금 남은 잔열로 타고 있어. 이걸 더 볶아서 태우면 그게
이게 맛있는 건가?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해산물이나 야채를 넣어줍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의아해요. 자숙을 쓰는데 뭐 하려고 지금 넣지? 질겨지잖아. 이미 다 익어 있는 건데. 야채 마찬가지로 당근처럼 딱딱하거나 이런 것들만 먼저 넣고 물로 확 하면서 볶는 집들이 있어요. 맛있죠? 요새 중국집들 보면은 야채를 넣을 때 볶음밥 다 볶고 나서 그때 넣어요. 생으로 먹어도 식감도 좋고 프레시한 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넣겠죠. 그리고 기름이 너무 조금이야. 이걸로 어떻게 밥을 볶지? 2분의 1 테이블스푼이 한 큰술이 넘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기름은 완벽하게 모자라다. 그럼 제 스타일대로 해보자면 한 큰술이 아니고 2개, 3큰술은 넣어줘야 다 필요 없이 말 그대로 볶인다. 방금 전까지는 익힌다고 지금부터는 볶인다 이겁니다. 볶인다. 자 볶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란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볶았다 이거죠. 여기까지 왔으니 이대로 아니다 내가 하나 까먹었네. 밥을 넣기 전에 간장을 아주 쬐끔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갖고 태우래. 이렇게 태워 볶아. 내가 뭔가 지금 건방지게 남들 까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파기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밥을 한 30분밖에 안 된 밥솥에서 끄는 밥입니다. 이런 밥으로는 밥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볶음밥에서 항상 포인트는 밥알이 잘 풀려야 된다. 즉 냉장고에서 전분을 빼든 볶음밥용으로 밥을 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햇반 쓰세요. 햇반, 오뚜기밥, 햇반 이런 거. 저거 안 데우고 하면 고슬고슬 다 풀어집니다. 밥알이 고슬고슬하게 볶였습니다. 그럼 잠깐 일단 불 끄고 간장도 넣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다들 하는 말이 중국집에서 볶음밥에서는 미원을 안 쓴대. 소금 넣어주랍니다. 소금 넣겠습니다. 소금은 카운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간을 보면 너무너무 맛있어야겠죠? 모르겠다, 진짜로. 이런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시다나 미원 이런 거 있잖아요. 적절하게 사용해서 훨씬 더 맛있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약간 간도 싱겁고 해서 미원 말고 다시다로 조금씩만 위에다가 살짝 뿌려질 정도 대략 1mm 이 정도 넣습니다. 섞었을 때 이런 상태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다 먹어. 맛있다. 보통은 다들 이런 맛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10명 중에 8분은.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있죠. 처음에 파를 넣고 볶은 게 여기 극적인 효과가 있나? 저는 파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파를 처음에 넣고 기름에 볶다가 이렇게 볶으면은 파는 푸릇푸릇함을 1도 유지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에 있는 까뭇까뭇한 것들. 이거 다 파거든요? 자, 국자에 묻어있는 요 까뭇까뭇한 것들. 얘네들 다 팝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파기름. 향이 어떤 향이 나냐면 이거 냄새 지원 안 되나? 이거 지금 미친 냄새가 나. 정말. 저는 여기다가 좀 극적으로 1티스푼 5mm 붓겠습니다. 5mm 그냥 섞고 저기 향 자체가 그냥 아예 차원이 달라요. 마약 같은데? 취하는 것 같다. 맛을 보겠습니다. 야,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사기다. 사기. 똑같은 냉동 야채와 냉동 해물을 이용해서 볶음밥의 퀄리티가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처음부터 식용유 1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불 켜줍니다. 열받을 거 뭐 기다리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란 넣어주세요. 흰자가 익는 그 순간까지 요걸 이렇게 햇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이제 휘저어줍니다. 계란을 바삭바삭 색깔 내면서 익히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얘 넣어줍니다. 햇반 부셔서 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센 불인데 센 불 그냥 유지하셔도 돼요. 센 불 유지하시고 계란이 색깔이 나지 않게 싹싹 볶아줍니다. 그러면 밥알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란이랑 같이 잘 섞여요. 계란이 밥알에 코팅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고는 황금 계란 볶음밥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고 요 정도 볶았으면은 지금 뭘 해야 되냐? 간장을 왜 태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해물 넣습니다. 야채 넣습니다. 이거 다 자숙 그리고 야채는 심지어 많이 안 익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볶아줍니다. 센 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만 섞어주면은 색깔 안 나요. 해산물이 따뜻해질 때까지 다 익어 있으니까 간을 하겠습니다. 후추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거는 원래 보통은 안 넣으니까 패스하셔도 되고 이 정도 볶음밥에 다른 거 건더기 없이 그냥 볶음밥만 즐길 거니까 저는 꼬꼬닭가루입니다. 마법의 꼬꼬닭가루를 그냥 2분의 1 티스푼 센 불 유지하면서 잘 섞기만 하시면 돼요. 꼬꼬닭가루가 밥 사이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그냥 한번 이렇게 돌렸을 때 잘 돌아간다. 그럼 이미 열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볶음밥 색깔이 아까하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화면으로 잘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다른 볶음밥 담아서 맛이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 그거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요거 하나 요거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죠. 식용유를 넣고 볶았잖아요. 그냥 먹어보면 일단 자, 지금도 맛있어. 간이 맞으니까. 그럼 저희가 뽑아놨던 파기름 이거를 2분의 1 테이블스푼 볶음밥은 기름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비빔밥이잖아요. 요걸 넣고 그냥 섞겠습니다. 잘 섞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미 향이 미친 향이 나요. 이거 유튜브가 언젠가 이런 것도 지원할 때가 되려나? 그 정도면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가? 자, 한 입만. 혓바닥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코에서 예감이 딱 들어요.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거 미쳤구나.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로. 자, 담아와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돌아왔고 얘는 정말로 효력이 굉장합니다. 뭐 해리포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영상 찍으면서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던 영상 그런 것 중에 굉장히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얘네들은 집에 이제 앞으로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막상 드셔보시면. 자, 첫 번째 거. 제가 사실 영상을 하면서는 좀 약간 까칠하게 해도 하고 재밌게도 보이려고 하고 남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더 잘났다는 게 아니고 난 이런 방법이 더 좋더라 이런 거니까 너무 제가 화가 났지 내가 제가 화가 왜 납니까? 저 진짜 굉장히 많은 걸 다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의 방법들을 인정을 하고 굉장히 존중합니다. 근데 말 어법이랑 화법이 좀 그런 것 뿐이지. 일단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는 이렇게 까뭇까뭇 맛있어 보이는 이런 볶음밥이고 제 거는 굉장히 그냥 하얗고 재료의 색깔이 다 살아있는 볶음밥입니다. 파기름을 넣어가지고 향이 훨씬 좋아지고 맛있어졌는데 야, 파기름 때문에 진짜 농담 거짓말 내가 이건 내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맛있어. 마지막에 조미료 좀 넣은 것도 그렇고 파기름의 향이 지금도 막 강렬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도 맛있다. 충분히 맛있다. 저는 그렇다면은 이 볶음밥의 색감이 좀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볶은 걸로 저는 뭐 당연히 내가 만든 거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얘보다 얘가 훨씬 맛있고 차원이 다르다 생각해요. 아이, 이게 솔직한 얘기가 이제 심정에 이제 나오네. 이렇게 드신 분들, 이렇게 드신 분들 어떤 게 더 맛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입맛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얘를 볶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먹으면은 저는 아마 얘가 더 땡기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맛있고 그리고 얘보다 만드는 방법도 훨씬 더 간단하고.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얘는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저 부탁입니다. 부탁.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질문 있으시면 그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진심으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